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지금 수능이 딱 끝나고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평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다가오는 이제 다음 수능 이제 예비 고3인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어서 선생님 좀 촬영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능 수학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할 건데. 수능 수학의 시작이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고민을 좀 할 거야. 특히나 이제 고3 이제 되게 되면, 그죠? 앞으로 나는 이제 1년 동안 어떤 커리를 탈 것이, 뭐 일단 첫 번째로 뭐 강사분들, 그죠? 수학 강사들 중에서 누구의 커리를 탈지도 일단 아마 고민을 할 거고요. 물론 나는 이제 내 커리를 탔으면 좋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강사분들을 일단 먼저 서치를 할 거고 그 강사분들의 각각의 커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느낌적으로 나 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고 뭐 커리도 누구의 커리를 탈지도 정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갈지 방향성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할 때는 먼저 서치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본인 실력을 판단하세요.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좀 잘못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고3이나 아니면 재수생도 다 똑같아요. 수업을 듣는데 보통 이제 수능 수학이랑 이제 내신 수학이랑 많이 다르다고 하지. 내가 그런 친구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내신을 하다가 내신에서 나 성적 좀 잘 나와요. 내신 성적 꽤 높아요. 근데 이상하게 수능만 가면 점수가 바닥이야.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 내신이나 수능은 공부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내신은 잘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 양치기 때리면 돼요. 진짜 양이 답이야. 내신은.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중요한 또 내신 내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이 당연히 있지. 하지만 양이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나도 고등학교 때 진짜 미친 듯이 봤거든. 양으로 일단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출일 수밖에 없고요. 학교 내신은. 왜냐 이전에 나왔던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튀어나올 거고 다른 학교의 기출들이 이렇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리고 어떤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양으로 많이 승부를 봐야 되고 내가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빠르게 푸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들 양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하지 않으면 빠르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짧은 시간이잖아.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수능은 완전 얘기가 달라요. 얘랑 완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밀어붙인 친구들이 막상 수능에서 오잖아? 무너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일단 질과 양을 동시에 챙겨야 되는데 내신에서 뭐라고 했지? 일단 양만 챙기면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이 질을 놓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퀄리티를 되게 많이 놓친다고. 그러다 보면 어때? 수능에서 똑같이 양치기로 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많이 발생해. 한 이제 3월, 4월쯤 되면 이거 나 내신 때 다 했던 건데. 그죠? 내신 때 다 했던 건데. 나 다 아는 건데. 그리고는 뭐야 쉽네? 하고는 자기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왜? 내가 익숙한 거지 실제로는 내 실력대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문제풀이를 내가 배워가지고 그걸 외워서 풀었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나는 이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그게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나의 일단 객관적인 실력을 판단해야 돼. 그걸 어떻게 판단해? 그냥 본인의 잣대. 그러니까 내가 내신 때 나 점수 좀 잘 나왔어. 나 그냥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말고요. 주변에서 야 너 수학 잘하는데 나 좀 수학 잘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정확한 잣대. 그게 딱 뭐겠어요? 24학년도 수능이죠. 내가 오늘 수능을 딱 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앞으로 수능은 이제 우리 올해 쳤던 24학년도 수능과 똑같은 기조로 나올 거예요. 물론 조금씩 바뀌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수능, 가장 최신 수능이잖아.
가장 최신 수능은 한 번도 내가 겪어본 적 없는 23학년도나 22학년도 수능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씩 봤을 문제들이야. 하지만 얘는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딱 좋다고요.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이 나 조금 한 6월 7월, 9월쯤 돼가지고 나 이제 수학 실력 좀 폼 좀 오른 다음에 나 이제 폼이 좀 이제 약간 높은 이제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나 이거 풀래. 나 왜냐면 한 번 칠 때 약간 100점 맞고 싶잖아. 기분 좋게.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걸 먼저 쳐보신 다음에 본인의 실력을 판단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판단한 다음에 나 지금 요게 많이 부족하구나. 내신과 수능은 다르다고 했어. 그러니까 수능 커리에서 내신 커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 커리에서 본인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기본 수업일까? 아니 좀 심화 수업일까? 아니면 약간 더 높은 난도의 수업일까?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우리 공통 과목을 좀 예로 들자면 일단은 2점과 3점 그냥 같이 치자. 2점, 3점. 그 다음 4점 문제들이 있죠. 물론 여기서도 분할이 됩니다. 자, 2점, 3점 다 기본이에요. 다 기본. 자, 그 다음 4점 중에서 어디가 있냐면 이제 9번부터 한 10번 혹은 11번 정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내가 명확하게 번호를 구분시킬 수는 없어요. 왜? 경계가 애매하거든. 모호하거든.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도 뭘로 치냐면 기본으로 쳐요. 즉 여러분들 가장 그 수능 수학 모든 강사들 다 똑같습니다. 인강 강사들 중에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기본 강의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틀리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면 속도가 조금 느리다. 해설 강의를 보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풀어? 근데 난 좀 느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무조건 수강하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이 또 이제 내 TCC니까 내 강의를 좀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죠. 수능의 시작.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4점 중에서도 이제 12번에서 15번. 그 다음 뭐 당연히 여기에서는 몇 번이 있냐면 1에서부터 8번, 그 다음에 16번에서부터 18번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얘기할까요? 19번까지 얘기하자. 19번. 자, 요 정도는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9번에서 10번 정도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했어. 자, 12에서 15.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색깔로 하자. 좀 중요하니까. 12에서 15. 예전에 이제 킬러, 준킬러 이게 딱 명확히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사라져가지고 킬러가 없어졌어. 다 거의 다 준킬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에서 20에서 22. 자, 요 정도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일단 기본 개념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개념보다 훨씬 더 심화 개념을 들으셔야 돼요. 이건 뭐 강사마다 좀 다른데 심화 개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실전 개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다 개념이야. 선생님이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스킬이라고 적어놨어요. 물론 기본으로도 풀어낼 수 있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돼. 스킬도 좀 써가면서 라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 커리는 이제 알고리즘 커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여기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 커리부터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심화 개념 혹은 실전 개념 혹은 스킬 위주의 수업 요 형태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23번부터 예를 들어서 30번까지가 있을 때 보통 이제 26번까지가 이제 기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27번이 좀 약간 경계에 해당해. 애매해. 그 다음에 28번부터 30번까지가 이제 여기 심화 개념, 실전 개념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를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맞추고 어느 정도에 좀 틀리는지를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커리를 좀 탔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커리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이제 포커스라는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일러. 모의고사 수업이 있는데 사실 모의고사는 지금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참 뒤에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 가서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포커스라는 수업이 결국 뭐냐면 얘는 이제 스킬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다 이거는 기출 분석과 엔제가 다 들어가고 이건 선생님 뭐 커리에서 선생님 커리큘럼 따로 해서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살펴보시면 되고 이 포커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여기에서 조금 그래도
고난도 문제에 좀 속하는 거 있지. 보통 30번 혹은 28번. 자, 요런 게 이제 포커스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2번. 여기 15번인데 사실 15번이 좀 쉽긴 했어, 이번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끝문에 있는 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번에 뭐 15번보다 14번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14, 22, 15는 사실 알고리즘으로 끝낼 수 있고요. 그래서 14, 22 정도의 문제들, 28, 30의 문제들, 요게 이제 포커스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알고리즘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막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생기거든. 그건 내가 이제 뭐 커리큘럼 영상에서 다시 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포커스로 넘어가면 돼요. 더 심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다? 본인의 실력을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내 강의를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나는 여러분들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다? 이번에 나온 수능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나는 개인적으로 겨울방학 전에 보통 겨울방학 때 이제 여러분들 뭐 하냐면 보통 학원 다니죠. 학원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커리 선택하잖아요. 그쵸? 보통 근데 현장 강의는 요게 좀 많이 없을 거야. 보통 학원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도 보통 현장 강의 여기서부터 들어가거든. 그래서 겨울방학 전에 나 좀 기본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 웬만하면 보통 이건 인강으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인강으로 먼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같이 얘를 보완시켜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공부 방식을 조금 그리고 공부 계획을 좀 잘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보통 이제 현장에서도 가끔씩 이제 이런 좀 기본 개념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뭐다? 겨울방학 전에 여러분들 시험 한번 쳐보시고 본인 실력 판단해주라 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선생님 TCC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년간 이제 마라톤입니다. 잘 뛰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1년이 사실 되게 짧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길어.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아. 힘들어. 보통 이제 한 5월, 4, 5월쯤 되면 많이들 이제 처져요. 3월 달까지는 되게 열심히 한다. 그 겨울방학 때부터 막 애들이 막 이제 막 눈에 막 불이 날 정도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번아웃이 온다고 하지. 5월 달쯤 되면 애들이 이제 막 축축 처집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일 때 보통 계획이 좀 많이 좀 이게 제대로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 가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은 안 오르지? 본인의 정확한 이 루틴인가 정확한 이 계획이 없다 보면 결국 나중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 번아웃 왔을 때 그게 같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멘탈 완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정신 바짝 도끼가 완전 딱 품어져 있을 때 이때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실력을 판단했으면 좋겠고 본인의 계획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걸로 선생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 수업에서 또 우리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